안녕하세요. CCR 부동산 경매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지분 경매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경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수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러한 특수 물건이라는 것은 경매 초보들은 하기가 어렵고 고수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분 경매라고 해서 일반적인 경매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내용만 더 숙지한다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 것이죠. 결국 지분 경매도 경매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일반 경매 물건보다 수익을 더 안겨주고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 장사를 할 때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과 생선회를 파는 횟집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횟집이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횟집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뜨는 기술이 고급 기술이 할지라도 횟집이 떡볶이 가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떡볶이 가게도 떡볶이가 맛있고 소문이 나면 횟집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분식집 또는 횟집 같은 음식 장사나 아니면 옷장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안전하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반 경매보다 지분 경매가 낫다. 지분 경매를 배워서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낚시를 할 경우에 낚싯대 한 개로 낚시할 때와 두 개로 낚시할 경우 상식적으로 낚싯대가 많으면 물고기를 빨리 그리고 많이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분 경매도 알고 있으면 경매 투자에 있어서 낚싯대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분 경매 사건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수익은 어떻게 내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분 경매를 이해하기 위해 용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명드리기에 앞서 갑돌이와 갑순이를 일단 결혼부터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갑돌이와 갑순이는 결혼하고 조금 지나가지고 집을 한 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부 공동 명의로 많이 등기를 하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도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한 용어 몇 개 살펴볼게요. 이렇게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 또는 공동 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돌이와 갑순이가 공동으로 소유한 집, 즉 부동산을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또 공유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공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는 공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물 중 각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50대 50, 똑같은 비율로 부부 공동명의를 했기 때문에 갑순이와 갑순이 지분은 각각 50%, 즉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의 지분은 각각 2분의 1입니다. 여기서 갑돌이의 지분 2분의 1, 즉 50%는 과반수일까요? 아닐까요? 2분의 1은 절반이라고 합니다. 과반수라는 것은 절반이 넘는 수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라 절반입니다. 일반적으로 과반수를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분 경매를 이해하려면
가반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 공유물, 공유자, 지분, 가반수의 개념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렵진 않지만 알고 있어야지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와 관련된 내용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에서 규정하는 공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제262조 물권의 공유인데요. 1항에 보시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항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분의 표시가 없을 경우 2명이면 2분의 1씩, 3명이면 3분의 1씩 소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공동입찰을 할 경우 공동입찰 신고서와 공동입찰 목록표를 제출해야 되고 그곳에는 지분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갑돌이와 갑순의 이름을 쓰고 지분란을 비워둔다면 각자 2분의 1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분란을 누락시키고 적지 않더라도 무효가 아니고 유효한 입찰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입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가진 각자 자기 지분 2분의 1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갑돌이는 갑돌이가 가진 지분 2분의 1을 A씨에게, 갑순이는 자기 지분 2분의 1을 B씨에게 처분, 즉 팔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의 거주, 점유한다는 것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부부가 아니라 남남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갑돌이는 갑순이와 공동소유한 집에 갑돌이 혼자 또는 가족과 같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갑돌이는 그 대신에 갑순이 지분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제3자에게 임대를 준다는 내용인데 월세 100만원에 놓았다면 각자 2분의 1 지분인 갑돌이와 갑순이는 50만원씩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3조의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내용과 함께 뒤에 나오는 264조, 265조를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지분 경매 사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64조에서도 갑돌이와 갑순이는 부부가 아니라 친구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유물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 263조에서는 공유자가 각자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264조의 내용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자가 10명이라면 각각 10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중 9명이 공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더라도
한 명이 반대한다 그러면 소유한 부동산을 팔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유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100%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65조인데요. 공유물의 관리 보존입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임대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하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과반수는 앞에서 절반이 넘는 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분의 1, 50%는 과반수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50.0001은 되어야지 과반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의 지분이 2분의 1씩이라면 만약 갑돌이가 철수에게 임대를 주고 싶어도 2분의 1 지분을 가진 갑돌이는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갑돌이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갑순이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갑돌이 지분이 3분의 2, 갑순이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갑돌이 지분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갑돌이는 마음대로 임대를 할 수가 있고 갑돌이와 철수가 둘이서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갑돌이는 철수에게 임대료를 받아서 갑순이에게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마지막 문구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존 행위의 대표적인 경우가 집수리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소유인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임대를 놓을 수 없다고 하면 갑돌이나 갑순이는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 지분이 10분의 9이고 갑순이 지분이 10분의 1이라고 해도 갑순이도 보일러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나중에 그 비용을 서로 정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 262조에서 265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지분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해서 2분의 1씩 지분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집도 장만하고 열심히 재미있게 살고 있었는데 갑돌이가 갑자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갑돌이가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1년간 지인인 홍길동에게 1억을 빌렸는데 1년 후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는 갑돌이에게 빌려준 1억을 회수하기 위해 갑돌이와 갑순이 공동 소유의 집에 대해 갑돌이가 2분의 1 소유하고 있는 2분의 1 지분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홍길동이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소유한 집 전체를 경매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갑돌이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길동이가 갑돌이 지분 2분의 1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지분경매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경매 사건은 소유권이 한 명이 아니라 공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특정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다는 것만 다르지 일반적인 경매 진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경매 진행 절차는 앞전에 올린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진행 절차에서 지분 경매가 일반 경매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공유물 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우선 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원할 경우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당해 경매 사건이 종료할 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당해 경매 사건이 종료할 때까지라는 것은 법원에서 매각 기일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지고 집행관이 예를 들어 사건 번호 1234번을 종료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건 종료 시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경매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미리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할 수도 있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전에 먼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매각기일 당일날 매수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저 매각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후에 포기를 한다면 그 이후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서 지분 경매 사건에 대해서 특별 매각 조건으로 명시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일반 경매 물건과 동일하게 경매가 진행되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분 경매 사건에 있어서 낙찰받은 매수인은 어떤 권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철수가 예를 들어 경매를 통해서 갑돌이 지분 2분의 1을 낙찰받은 매수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철수와 갑순이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낙찰받은 철수는 갑순이와 공동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앞에 민법에서 규정한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매수인 즉 지분 권리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행위, 관리행위,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처분행위라는 것은 집을 파는 것,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행위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 보존행위는 집수리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분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가 있고,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가 있으며, 보존행위는 지분에 상관없이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앞에 민법 규정 설명 시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지분 경매 사건에서 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세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낙찰받은 지분이 얼마냐에 따라 실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을 넘겨받는 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흔히 명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명도하는 행위는 보존 행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분 경매 사건을 통해서 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어떠한 수익 창출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앞에 세 가지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미리 낙찰을 받기 전에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지분 매수자의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앞전에 갑돌이의 2분의 1 지분을 경매를 통해 철수가 매수 낙찰받았다면 철수 지분이 2분의 1, 갑순이 지분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매수자인 철수는 갑순이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다음은 반대로 갑순이에게 내 지분 2분의 1을 파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전체를 제3자에게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각자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를 놓아서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임대료를 나누어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철수가 저렴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한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방법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갑순이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 지분권자인 갑순이와 합의가 잘 된다면 문제없이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지분권자가 2명일 수도 있지만 10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해관계가 생긴다면 2명이라 할지라도 쉽게 기존 지분권자와 합의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 하면 바로 마지막에 있는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인 철수가 기존 지분권자인 갑순이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의 공유물에 대해서 각 지분의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라면 철수는 안방과 부엌, 갑순이는 작은 방과 화장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현금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돈을 가지고 철수와 갑순이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 269조에서는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을 경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현물로 분할이 가능하고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없다면 현물로 분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경매를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채권 및 채무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재산 분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경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다면 대부분 지금 이야기 드린 5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분 경매 사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며 지분을 매수할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지분을 매수한 부동산으로 수익은 어떻게 거둘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